임원들 딱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회사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 올라가면 좀 부담이니까 나 미리 좀 증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옆에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해야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시다발적인 증여는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 2021년, 2022년 총각 이 구간에서 3개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3개 회사가 다 단기에 주가가 올랐어요. 대기업들은 수주 산업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미리 수주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고 우리가 뭐 가이던스까지 다 제시하고 그러니까 수주가 그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진짜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는 이 케이스가 너무 인상 깊어서 뭐 계속 얘기드리는데 재룡전기요? 네, 재룡전기. 이 공시 중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10년을 설정해서 한번 볼게요. 2015년부터 10년 재무제표잖아요. 네. 자, 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주가 몇 개인가요? 10년, 과거. 없었네. 네. 한 번 있었네. 한 번. 그것도 기재정정. 근데 그 이후에 수주 보세요. 쌓였죠.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인지했던 게 뭐냐면 2022년 4월에 인지했어요. 제가 매일 공시를 보잖아요. 근데 공시를 보면서 수주 공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회가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주 공시를 처음 딱 봤을 때 주가랑 비교해봐요. 그날 주가가 이 수주 공시가 나오고 나서 올랐는지 만약 시간에 발표했으면 시간에서 움직였는지 시장에서 이거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판단이 되니까 저는 그거를 판단을 그냥 맡겨버리거든요. 시장에. 근데 이 회사는 공시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재룡전기를 가지고 있는 주주였어. 그래서 나는 이게 수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 수주가 나왔어. 공시가 나왔어. 근데 주가가 안 올라. 그럼 막 속 터지는 거죠. 그렇죠. 답답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매일매일 공시를 보니까 재룡전기 이름이 계속 뜨는 거예요.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본 거죠. 과거에도 이런 수주가 있었나? 없는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없는 거예요. 근데 2015년 수주를 보시면 이란향 변압기 수출 계약입니다. 이란향. 그리고 2015년에 잠깐 공급하고 끝난 거예요. 2015년에? 네. 그리고 나서 수주가 없었죠. 근데 보시면 2021년 12월부터 무슨 공시가 나오냐? 미국. 그렇죠. 갑자기 미국이 들어요. 2021년부터? 네, 2021년 12월부터 76억 정도 수주가 나옵니다.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고 나오죠. 그 다음 2022년 1월에 또 수주가 나와요. 보면 여기도 미국 또 73억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재룡전기가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냐? 2021년부터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연간 실적을 보는 거예요. 이 수주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죠? 매출액이? 488억. 이렇게 매출액이 작은 회사인데 방금 본 2개 공시만 70억이 넘었어요. 없던 수주가 갑자기 나왔는데 7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022년 3월 60억짜리가 또 나옵니다. 미국향. 또 미국향이에요. 이미 이때부터, 그죠? 그렇죠. 보인 거죠. 그 다음에 2년, 3년 전부터입니다. 네, 2022년 3월에 83억 규모의 수주가 또 보이죠. 그 다음에 4월 보시면 이것도 미국이죠. 이번엔 217억입니다. 이미 지난해 매출액을 넘어섰어요. 근데 공급 기간 보세요.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쌓인 것만 하더라도 이미 매출 2배예요. 보이는 거죠. 이상한 게. 주가는 근데 언제부터 올랐어요? 주가는 2022년 한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최소 이것을 일찍 확인하셨던 분은 1년은 기다렸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죠. 재미는 없죠. 대신에. 재미는 없는 대신에 이게 주가가 움직일 때 굉장히 내가 안정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분기별로 실적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냐를 보면 2023년 이제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2022년 말부터 사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 10% 정도가 맥스, 10%가 조금 넘는 수준, 뭐 15%? 이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2022년으로 가면 20% 가까이, 2023년으로 가면 뭐 30~40%가 나와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조업 비즈니스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는데 수출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공시를 통해서 미국 수주가 정말 쏟아지고 있구나,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럼 이 회사의 원래 비즈니스는 뭐지? 라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걸 이제 정기 공시로 찾아보는 거죠. 이게 아까 정기 공시. 네, 방금 찾아본 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제가 신기해서 찾아본 거고. 네. 그럼 이제 전기 공시라고 하는 건 사업 보고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보고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2021년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2021년 12월 그때 첫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본격화가 되기 전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변압기 사업. 변압기 온리예요. 변압기. 중전기에서 변압기 온리고 미국 쪽 수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원래 어떤 사업을 하던 회사인지를 보는 거죠. 수출이 매출? 많았냐, 내수가 많았냐. 수출 비중이 120억, 20%밖에 안 되는 네, 회사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25%밖에 안 되는 비중이었는데 이 내수 비즈니스를 보세요. 400억, 300억, 300억, 한 400억 안팎으로 그냥 꾸준한 회사예요. 쪼그라드네요 오히려. 야, 네. 근데 여기 보면 살짝 증가도 했으니까 사실 이 비즈니스는 큰 변화는 없다. 내수는. 네, 내수는 요 내수를 깔고 가는 상태에서 글로벌 수주가 붙는데 글로벌 수주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 회사를 스터디해보는 거죠. 왜 변하지? 라고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네네. 근데 IRA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 지원이잖아요.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인데 태양광과 풍력의 특징은 분산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곳곳에,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지을 수가 없어요. 광이 많거나 태양광이 많거나 일조량이 많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내가 원하는 곳보다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발전소의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네, 원자력이나 화력처럼 대규모로 한 번에 딱 지어가지고 변압기 연결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선과 변압기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쇼티지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까지 수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이어질 거냐고 봤을 때 갈 수 있는 상황이네 라고 보였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확장을 못 했는데 만약에 확장한다 그러면 변압기? 우리나라 변압기 대표적인 업체가 누가 있지?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있네. 그럼 이제 재룡전기에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얘만 혼자 확장해서 그런 건다. 그렇죠. 이런 비슷한 거 하고 있는 애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주변 업체까지도 진짜로 변한다 그러면 이건 다른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봐야 되겠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못했어요. 이게 아쉬웠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안 적냐면 이 회사 매출이 크니까 공급 계약으로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2022년 이제 1분기입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1분기. 수주 잔고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도 이제 전기전자 부분이잖아요. 수주 잔고가 2조 5천억. 2022년 1분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2분기 2조 9,607. 2조 9천억. 거의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2.5조에서 2.9조로. 그렇죠. 그리고 2022년 3분기. 자, 드디어 3조 6천억이 됩니다. 보이죠? 3조 6천억. 네, 보이죠? 그다음에 2022년 말에 3조 5천. 여기 살짝 감소했어요. 연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냐? 2024년 1분기 지금 현황을 보면 6조 5천억. 2022년 1분기에 2.5조였어요. 수주 잔고라고 하는 거는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6.5조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고. 그렇죠.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으면 결국 매출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재룡전기가 좋았는데 재룡전기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재룡전기를 통해서 현대일렉트릭도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수주가 진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수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멀리 안 도망갈 거 아니에요. 실적으로 결국은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 실적으로 보이는 시점에 주가는 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말부터 지금 2024년 1분기, 2분기까지 주가는 이렇게 달려온 거죠. 재룡전기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주가가 5,000원대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10만 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받았죠. 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네, 20배 올랐죠. 20배 올랐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도 어딘가 있을 텐데 이런 거 그죠? 있죠. 네, 어딘지 얼마든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명해 주셨던 실리콘투나 아니면은 재룡전기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실리콘투는 소비재 업종이고 요거는 이제 산업재라고 본다면 그냥 다른 업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렇죠. 어디서나 변화들이 나와요. 어딘가.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탑다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네. 얘가 왜 이런 거지?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막 요즘에 뭐 미국에서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가 어때, 이게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작은 기업들 단에서도 벌써부터 나오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또 피터 린치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피터 린치가 주변의 아이디어를 여러분 활용해서 투자에 적용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피터 린치 책 보고 실패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피터 린치의 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 회사의 기업의 실적이 연결되는지를 보지 않아요.
아, 거기까지는 안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 아이디어가 연결되니까 좋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가 대박이 났어요. 너무 잘 팔려. 집집마다 너무 다 사.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사야 돼. 맞을까요? 고민 안 해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가 진짜 국내에서 많이 팔린다고 해봤자 몇 천억일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이 몇백 조잖아요. 근데 이거 잘 팔린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기여가 되겠어요? 그쵸. 주가의 눈곱만큼 기여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좋대까지만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러프하게라도 삼성전자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근데 로봇 청소기 그게 얼마나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 생각만 해도 이게 멈출 수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까지도 대부분 안 가는 거죠. 안 가죠. 생각하다가 네. 삼성 로봇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뭘 확인해야 되냐? 일단 궁금하면 공시. 공시에서 사업 보고서 일단 들어가 보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서 이 회사가 매출은 어떻게 되지? 구성은 어떻게 되지? 그걸 보면서 그럼 신규 사업이 어떻게 더해지지? 이걸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 공짜잖아요, 이거 다. 공짜죠. 당연히 공짜죠. 당연 공짜로 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안 찾을 뿐이지 그렇죠. 숨겨놓은 거 없어요. 네.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사업 보고서에서 이제 실적을 확인해 봤고 그리고 이제 수주를 통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건 주가의 바닥인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 책에 보니까 저는 좀 좋았던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분류해 주신 것 중에서 이게 보니까 챕터 6에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지가 나와 있고요. 챕터 7, 8, 9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주 공시, 시설 투자 M&A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가 있는데 그거는 장래 매수거나 지분 신고나 증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에서 증여가 재밌어서 증여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증여, 얘기 드릴게요. 증여가 왜 저평가의 확인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내 돈,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가장 나가기 싫어하는 돈이 뭘까요? 세금. 그렇죠. 세금. 세금을 제일 피하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진짜 피하고 싶어요. 누구나 그냥 뜯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세금 피하고 싶은 대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증여세를 가장 줄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증여세가 정해지는 걸 법적으로 보면 내가 증여를 한 시점에서 전 2개월과 후 2개월, 4개월을 평균을 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여를 한 시점을 언제 선택을 할까? 주가가 낮을 때 선택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여 시점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증여 공시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증여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했는데 주가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그때 증여를 다시 해도 돼요. 그렇구나. 네, 그거는 뭐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게 불공정 공식이 없고 그냥 증여 처리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렇군요. 네. 얼마 언제 주겠다 이런 게 없군요. 네. 물론 있긴 있는데 공시를 이 시점으로 증여를 하는 건데 철회했어라고 하면 끝인 거죠. 나중에 그 세금 다시 이제 정산해서 다시 계산하자. 세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뭐 100억어치를 증여한다라고 해보면 100억일 때는 50억을 막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 정도니까 거의. 근데 만약에 주가가 한 20% 빠졌어. 그래서 이제 뭐 80억이 됐어. 그럼 40억이면 10억? 완전 땡큐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생돈이란 좀 현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그럼 상속은 왜 안 보시냐라고 하면 저는 상속은 안 봐요. 보지 왜요? 마세요. 왜요? 왜냐면 상속은 그분이 시점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상속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승계 구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회사 망합니다. 회사가 진짜 심각하게 무너져요. 뭐 현대그룹 보셨잖아요. 그렇죠. 현대그룹 그게 막 깨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한미약품 보셨잖아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은 크게 보지 마세요. 증여 같은 경우는 회사가 플랜을 갖고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이제 정책들을 펴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 회사가 좋더라도 IR도 안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 어때요?라고 얘기도 안 하고 좋은 게 있어도 조금씩 이제 실적도 조금 줄여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가를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증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주가가 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승계 작업이 끝나면. 그래서 증여를 끝났을 때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행이 첫 직장이었는데 은행에 첫 들어갔더니 저한테 어떤 그 차장님이 하셨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야, 내가 너를 잘 되기는 못하지만 너를 끌어내릴 수는 있어. 나한테 잘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면 그 회사 담당자들이 주가를 잘 되게 하는 거는 못해요. 실적이 어렵죠. 좋아야 네. 되고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니까. 하지만 주가가 못 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면은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뭐 좋아도 안 좋은 척하고 네. 회계 처리상 뭐 실적이 나올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비용을 많이 잡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누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누를 수 있죠. 그게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는 일인데 네. 마치 갑자기 그 옛날 그 추억의 차장님이 생각나시네요. 네. 너를 안 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증여 공시를 이제 3년 동안 계속 봤잖아요. 아, 네. 처음에는 의미가 되게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증여하고 나서 잘 되는 케이스도 물론 있는데 네.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네. 근데 확실하게 조금 대규모로 승계 작업 자체가 거의 이루어졌다. 이런 케이스들은 오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세진중공업이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세진중공업이 절묘한 타임 정말 주가 완전 바닥이 됐을 때 아.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네. 증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당시 살펴보면 조선 쪽에서 굉장히 네.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주가는 눌려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증여 타임이 절묘했고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증여는 투자에서의 큰 의미를 생각보다는 안 줬다. 아하. 그래서 증여는 보긴 보는데 네. 일단은 이제 넘어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 후에 또 너 주가 빠지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하, 넘어간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철회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실 증여를 한다라는 게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이 정도면 많이 싸다라고 판단한 거지. 그렇죠. 그분의 판단이 무조건 맞다는 가정도 그렇죠. 없어요. 네, 이제 맞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증여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주가가 올랐지만 다시 또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 확실한 바닥의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럼 다른 거는 좀 더 의미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증여 중에서 이게 진짜 안 나오는 공시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왜?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증여 중에서 최근에는 없었어요. 2021년에 이제 공시들이 있었던 건데 임원이 대여섯 명이 막 갑자기 증여를 하는 거예요. 바로 딱 왜 나오죠? 임원이. 네, 임원들이 대여섯 명이 동시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임원이 정말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나 증여했는데 너도 증여했어? 너도 증여했어? 이럴 경우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임원들이 딱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딱 얘기하는 거죠. 뭐 밥 먹다가 이렇게 근데 우리도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 올라가면 좀 부담이니까 나 미리 좀 증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옆에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해야지. 이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동시다발적인 증여는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분들은 증여를 통해서 회사 승계하고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증여를 뭐 자녀들한테 한다. 어허. 그럼 뭔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 공시가 뭐가 있었냐면 TLB, TNL, 이렌시스 이 세 가지가 이제 2021년, 2022년 총각 아마 이 구간에서 세 개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개 회사가 다 단기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저도 다시 한번 공시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고 공시를 안 볼 거면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책은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얘기인데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실 거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식도 하고 싶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자공시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공시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은데 이 책을 저희가 출판사에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30분을 뽑아서 30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성공자님의 그런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 이거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식 공부를 이렇게 했었구나. 반성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 이유까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저도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네.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 책에 끝으로, 관해서 네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요 책 안 사셔도 좋은데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내용은 서점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요게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키워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키워드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요 내용은 꼭 파악하면서 가시면 좋겠고 그 내용이 뭐죠?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가 네. 이제 PER에 대해서 다루는데 아, 이 PER이 이제 단순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밸류에이션 가치가 아니고 시장을 이해하는 키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장을 꼭 한번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 전자공시는 아까 시그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자공시라고 하는 걸 보물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보물지도. 네,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지도인 거죠. 네. 근데 이 보물 지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보물 지도가 있는데 보물 지도를 코 푸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이용하지 말고 이걸 활용해서 이거를 보물을 찾아가시라는 거죠. 아, 이걸로 보물 찾아라. 네. 근데 보물을 찾아가려면 일단 지도를 읽을 수 있으셔야 되죠. 독도법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읽을 수 있는데 이 지도가 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의 어느 쫙 구석에 있는데 지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위치가 대략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여기 알려드린 거예요. 전자공시에 어떤 걸 보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선원들 모으고 배를 짓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짓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는 과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선원을 모으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 위한 같이 이제 투자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 만나세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내가 혹시나 틀린 건 없는지 못 본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나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가야 돼요. 네, 방법만 진짜 죽어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은 여러분들 돈을 벌어주지 않아요. 네, 유튜브 보시는 거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걸 보셨다 그러면 진짜 한 번에도 딱 해보세요. 이 사이트에 진짜 제발 들어가 보세요. 제발 들어가 보시고 제가 했던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해보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진짜로 발을 움직였을 때,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이죠.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주식 투자를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이벤트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